안녕하세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역사의 큰 흐름을 바라보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빛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젊은 지도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가 직면한 가치의 혼란, 그리고 진실을 향한 고독한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젊은 보수 논객이자 자유의 가치를 외치던 찰리 커크. 그는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던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의 희생양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추모식 날 모두가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을 때 그의 아내는 단상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죽인 그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증오의 연쇄를 사랑으로 끊어내려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용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의 근원을 무지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인간은 본래 선하기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통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깊은 갈등의 골에 빠져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또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만약 언론이 한쪽의 시각만을 보여주고 중요한 사실을 감춘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둘러싼 보도가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송사는 그의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영상을 확인한 많은 이들은 193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텅 빈 회의장이었고 기립박수 또한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악과 갈등의 근원이 무지라면 진실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체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닌 가치와 신념의 대립입니다.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와 공정, 그리고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주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된 보편적 가치이며 한미동맹과 같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가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듣기에는 달콤한 구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자,
가난은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니 그들을 타도하자. 이는 과거 마르크스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구호와 닮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고 실패로 끝난 이념의 변주곡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택했던 수많은 국가들 중 풍요롭고 자유로운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미 실패로 검증된 길을 다시 따라가려는 이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선동에 가려져 어느 길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종종 억압받곤 합니다.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 했던 소년보 목사님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의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였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따르고 얼굴이 알려진 그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이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종교 탄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구속적 부심을 기각한 판사가 과거 사법부의 사조직으로 비판받았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불의에 맞서다 옥에 갇힌 소년보 목사님과 이 땅의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고난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 그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자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념을 지키다 가는 길이라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더 큰 뜻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가치관과 외교 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직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각국 정상 만찬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옆에 배정되었던 김혜경 여사의 자리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이러한 패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의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지만 유독 한국에만 25%의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통화 스와프는 거절했던 미국이 최근 우파 정권이 들어선 아르헨티나에는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입니다. 반미적 성향을 보이는 정부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협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미국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후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유와 번영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실패한 이념과 고립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곡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깊이 고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용기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